자, 7번을 한번 시도해 볼까? 난이도 4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쉬운 문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을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거? 옛날에는 극한값 존재한다 그러면 열심히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는 거 정도였다면 지금은 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다이어트용이야, 다이어트용. 다이어트용이라는 게 뭔데요? 그러면 그 어떤 절대값이나 제한이나 이런 걸 줘서 어떻게? fx가 미지수가 엄청 많은데 그 엄청 많은 미지수를 일단 첫 단계로 부피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값이 진짜 많이 쓰는 거야, 절대값이. 왜 절대값을 많이 써요? 그러면 절대값을 쓰면 상대방한테 뭐를 강요해? 인수를 강요해. 그치? 특정 인수를 2개 이상 가지도록 강요하는 게 절대값 효과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이제 다시 적어볼게. x 빼기 a분의 절대값 x 빼기 a분의 절대값 얼마? 이 표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표현은 아까 우리 봤듯이 뭐라고요? 어떤 곳에 존재한다고? 이원화돼 있다라고 했죠?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원화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0으로 존재하든지 극한값이 뭐로 존재하든지 0으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원래 극한값으로 존재하든지 특이하게 얘만 두 종류의 극한값이 나옵니다. 그치? 그 다음에 7번이었나요?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7번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f2가 뭐가 아니래. 0이 아니죠? 근데 x는 2 집어넣을게요. 자, 그냥 원칙대로 풀면 돼. x는 2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될 거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가까이 갈 때 2 빼기 얼마? f2분의 뭐? f2지. 근데 얘가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f2가 나와야 돼요.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근데 f2는 뭐가 아니라고 했어? 0이 아니라고 했지. 그치? 그럼 f2가 0이 아니면 f2는 될 게 이제 누구뿐이에요? 왜냐면 f2가 0이 아니면 약분할 수 있고 그럼 얘가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f2는 뭐밖에 안 돼 이제? 1이거나 누구밖에 안 돼? 3밖에 안 되겠지. 그치? 자, f2를 내가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x가 n으로 가까이 갈 때 절대값 x 빼기 1분의 fx의 얼마? fn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래서 1을 볼게. 그럼 아까 그 논리가 이제 발생을 하네. x를 1로 보내는 순간 밑에가 절대값 x 빼기 1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fx는 1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고 2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럼 fx는 내가 바로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알파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문자 2개. 그치? 근데 얘가 뭐일 때도 성립했어야 돼. 아까 우리 f2는 1. 자,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2개겠죠? f2는 1 하나 있지? 그리고 아직 3 안 집어넣어 봤어. 3 집어넣어 볼게. x가 어디로 갔을 때? 3으로 갔을 때 2분의 f 얼마는? 3은 f3이어야 되죠. 그럼 f3은 얼마가 돼야 돼? f3은 0이어야 되지. 맞지? 그럼 f3이 0이니까 그러면 f2가 1일 때 결정나네? 어떻게 결정나죠? fx가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1에서 중근 3, 3 결정나죠. 그치?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f2는 뭐밖에 되지 않아? f2는 음수밖에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가정하고 들어갈 때 f2는 뭐라고 가정을 했는데? 1이라고 가정을 했지. 그럼 얘는 모순인 거야. 그러면 탈락이네요. 그러면 누구? f2가 3. 그치? 그래서 전에 수투겠지, 수투. 미적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미적이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 갈림길이 어떤 느낌이냐면 맞다가 아니야. 맞다가 아니라 그 느낌이야. 부적격 심사야.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부적격 심사. 그러니까 맞는 애를 고르는 게 아니라 틀린 애를 고르는 느낌이야. 귀류법이지. 이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생기면 걔가 아닌 거야. 오히려 맞으면 의아해. 얘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어. 무슨 말인지 되죠? 틀린 애를 발견하면 너구나라고 확신이 들어. 무슨 말인지 되죠? 수투나 미적 1, 2겠지 다. 미적 1, 2에서 갈림길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사고는 귀류법적인 사고입니다. 두 개를 해봐서 모순이 되는 부적합을 찾아내면 돼. 됐나요?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 다 연습문항입니다. 연습문항. 네,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서 지금 워밍업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합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뭐다? 인수분해에서 약분시키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수 개수를 파악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갖고 있는지. 9번 볼게.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이제 바로 적읍시다. fx 빼기 1은 뭐라고 적으면 되죠? 최고사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이 얼마? x 빼기 알파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자, 삼영이가 말해봐 주세요. 뭘 구하라고 하죠? 문제에서? 최대값.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부호가 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아니. 미지수가 다 결정되지 않고 무언가 부등식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돼. 미적에서 나오는 부등식의 80%는 판별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3차 방정식을 푼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착시예요, 착시. 여러분이 풀었던 3차는 조립제법을 해서 1차, 2차로 분해해서 2차의 방정식을 풀었지 여러분은 3차를 푼 적이 없어. 3차 조립제법이 안 먹히는 3차, 4차는 다 뭐만 풀었는데요? 다 뭐만 했냐면 여러분 그거 근과 계수의 관계만 썼을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수학 상이든 공수든 어디든 3차 방정식을 푼 적이 없어 우리는. 그러면 미적도 마찬가지 1, 2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적 1, 2도 마찬가지거든. 미적 2는 조합으로 이루어지. 다항함수하고 초월함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다항함수하고 초월함수의 조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담당하는 건 80%가 그냥 판별식이야. 판별식. 그럼 나머지는 뭔데요? 그러면 접선 기울기나 극대극소나 산술기하나 아주 희박한 용도로 존재를 해. 그러면은 최대값이라는 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미치는 거냐면 이 3차를 몇 차하고 몇 차로 쪼갤 수 있다. 1차하고 2차로 쪼갤 수 있다라는 그죠? 그 생각이 미쳐야 돼. 지금 이 fx 우리가 구해놓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가지고 적어놓은 fx는 쪼개질 수 없는 애거든. 2차하고 1차로 쪼개지지 않았잖아. 묶여있잖아. 그러면 그 밑에 걸 봐야 돼. 자, 그 밑에 거를 내가 협력관계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면 다 넘겨볼게. x로 묶어볼게. x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fx 더하기 4x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x로 묶은 거야. 맞죠? 그러면 얘가 0보다 같거나 커. 그럼 내가 왜 얘를 협력관계라고 표현하냐면 얘가 인수를 제시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시 중에 하나야. x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이 내가 초록이라고 할게. 네모라고 하고 세모라고 합시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뭐를 뽑아내야 되냐면 결과를 뽑아내야 되거든. 근데 x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뭐로 간다? 양수로 간다. 왜? 0을 통과하는 순간 난 이제 양수다. 그럼 옆에 있는 세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갖다 맞춰줘야 돼. 그럼 어떻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세모도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같이 맞춰줘야 돼. 쉽게 말하면 저 세모를 미분해서 세모도 0을 어떤 식으로 통과하고 있어야 돼?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둘이 힘을 합쳐서 뭐 할 수 있다? 네, 0보다 같거나 큰 결과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식 다시 바꿔볼게. 자, 주어진 식을 양변에 4x를 더하고 1을 빼면 x제곱에 얼마? 1 빼니까 x 빼기 알파에 뭐? 4x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끝났네요. 얘 묶이고, 그쵸? 그럼 1차고 2차로 분해되고, 1차, 2차 분해되는 순간 판별식 써서 누구의 범위를 구하고, 알파의 범위를 구하고. 그럼 알파는 뭐여야 되는데요? 알파는 중근이어야지, 중근. 그쵸? 중근이나 무슨 근? 허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협력 관계는 암묵적으로 제한을 걸어. x가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이제 계속 뭐라고 주장을 해? 나는 계속 양수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 그러면 fx도 0을 이렇게 통과하긴 했지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fx 더하기 4x 빼기 1이라는 이 세모도 0 이후에 근을 가지려면 무조건 무슨 근 아니면 무슨 근밖에 되지 않는다? 중근이나 무슨 근밖에 되지 않는다? 허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14번 잠깐만 하나만 볼까요? x가 어디로 가까이 가죠? 2로 가까이 가죠? 14번. 그러면 이거 집에 가서 풀 겁니다. 집에 가서 풀 건데, x가 2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gx 빼기 g2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근데 절대값 씌워져 있네? 맞지? 그러면 위에 k 보세요. k가 뭐가 아니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g'2는 0이라는 얘기고, 왜? x는 2라는 지점이 gx에서 접선기울기가 뭐가 되는 지점이고 0인 지점이고, 그 다음에 gx 몇 차라고 대놓고 나오죠? 최고차의 계수가 뭐인 gx? 2차. 그냥 대놓고 나오죠? 이거지. 밑에 식은 1 빼기 xfx는 뭔데요? 그러면 1 빼기 xfx는 뭐가 될까? 얘도 2에서 무슨 근 가져야죠? 중근 가져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k의 의미가 있어. k는 어떻게 되는데? 두 개 그래프를 약분하고 나서 남은 애들끼리 비교했을 때 계수 비교를 한 거겠지. x 빼기 2의 제곱으로 묶인다는 얘기는 x 빼기 2의 제곱이 최저차항이고, 그 최저차항끼리 계수 비교했을 때 뭐가 됐다? k가 됐다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근데 k 얼만데? g에 뭐 집어넣어야 0 되죠? 알아서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15번. 이거 안 풀 건데 집에 가서 15번이 풀이가 3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나랑 수업한 거의 목적은 15번을 2줄? 한 줄이나 2줄 이내로 뭐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 극한값이 뭐 한다는 걸로? 존재한다는 걸로 판단을 해서 추론을 해서 적어야 돼. 이걸 집어넣어갖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인수분해해서 뭐 2 집어넣으면 0 된다. 식변환 하지 말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네, 앞으로 다시 돌려봅시다. 자, 킬러 문항 이제 하나 볼게. 10번 한번 볼게요. (10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이 GT가 보세요. 이 GT는 되게 특이한 애인데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애야.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가진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t에다 4를 집어넣으면 4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근데 얘는 t에다 4를 집어넣으면 x가 4로 가까이 갈 때 뭐를 따지는 거야?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요 식에. 그쵸? 근데 GT의 실근이 오직 뭐가 된다고요? 0이 되는 애가 뭐가 됐대? 2가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인수를 강요하는 형태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분자를 보세요. 분자 뭐에서 0이 되죠? 3에서 0이 되잖아. 근데 극한값이 0 안 나왔잖아. 0이 되는 애는 누구밖에 없었는데? 그치? 3밖에 없었는데. 아니 2밖에 없었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x랑 절대값 x도 어디에서 만나고 있다? 3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겠지. fx랑 그쵸? 얘도 3에서 뭐 하고 있다? 만나고 있다. 그치? 그리고 만나고 있고 인수의 개수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x에다 뭐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gt가 2일 때 0이 나왔다는 얘기는 x는 2는 누구랑은 안 만난 거죠? 절대값 x랑 fx랑 2에서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난 거지.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분자만 만나든지 아니면 둘 다 만났으면 밑에보다 위에가 인수 개수가 어때야 돼? 더 많아야 되지. 맞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10번을 내가 이제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볼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값 x가 있고, 자, y는 3. 이렇게 그림이 있어. 절대값 x랑 얘가 y는 3. 그 다음에 x는 얼마도 있죠? x는 3. 아직 fx를 안 그렸습니다. 그제? 근데 봐봐. 얘가 극한값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분모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은 언제야? 즉 극한값의 존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순간이 언제야? 모을 때 극한값의 영향을 가장 크게 줘요. 분모가 뭐가 될 때? 분모가 0이 될 때. 그러면 얘가 어떤 제약을 거는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fx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볼게. 아까 fx 어디는 지나가야 된다고 했죠? 3은 절대값 x랑 3은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렸어. 이게 x는 얼마? 3. 그죠? 여기 그냥 2라고 쳐. 2, 3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근데 그렸을 때 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 분모가 뭐가 되는 순간이 발생을 했지?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발생했잖아. 근데 분모가 0이 됐다는 건 사고를 쳤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사고를 치면은 분자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근데 그 분자가 해결해 주는 방식이 어떻게 해결을 해 주는데? 해당 지점에서 뭐가 돼야 돼? 분자가 0이 돼야지. 분모가 0이 됐으면 분자도 0이 돼서 인수계수가 날아가야 되잖아. 근데 분자가 0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봐. 분자가 0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어디에서만 0이 될 수 있어? x가 뭐거나 x가 3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fx가 뭐거나 3이거나 여기서만 책임질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치? 그러면 또 다시 그릴게. 자, 얘는 fx가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은 3하고 지금 어디죠? 2를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지나가야 돼. 여기를 지나가야 돼. 맞죠? 여기 2 외에 3, 2 외에 쉽게 말해서 3, 2 외에 절대값 x랑 더 이상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3차 함수가 최고차의 양수니까 3을 내가 전에 말했듯이 다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0이 된다 하면 끝이야. 그게 그러니까 1차원적인 사고야. 근데 요즘 문제는 특징이 어떤 거냐면 0이 된다 해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0이 되느냐야. 무슨 말인지 돼요? 내가 지금 F3이 3이라고 했잖아. 자, 이 방식으로 가능하나요? 안 가능하죠. 왜 안 가능하냐면 이렇게 3을 지나긴 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뭐가 되지? 여기서 다시 또 그죠? 만나야 되는 점이 생기지. 그렇다고 얘가 이렇게 내려와도 돼? 안 돼? 안 되죠.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반드시 어때야 돼?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 3을 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뭐밖에 없어? 그쵸? 접하고 지나가는 거밖에 없지. 그럼 봐봐. 그러면 접하고 지나갔어. 그러면 누구는 반드시 또 지나야 돼? 2는 지나야죠. 근데 얘가 여기가 2인데 내가 이렇게 지난다고 쳐봐. 그럼 또 뭐가 문제죠? 요 지점에서 다시 뭐가 돼요? 분모는 아닌데 분자만 다시 뭐가 돼? 0이 되지. 그러면 어떤 논리가 돼? 2에서만 0이 돼야 되는데 2 말고도 또 다른 분자가 0이 되는 곳이 또 나와버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갈 수 없어. 그러면 다시 그럼 이렇게 지나갔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지나갔어. 이제 여기가 2고 여기가 얼마야? 3이죠. 그럼 이제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니까 3차 함수의 특징은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반드시 어때야 돼? 떨어져야지. 근데 fx가 떨어지려면 어떤 경계선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값 x라는 경계선을 어때야 돼? 돌파해야지. 근데 돌파하는 순간 분모가 뭐가 돼? 0이 되지. 자, 해결해 봅시다. 2에서도 접해? 네, 그려보세요. 자, 아까 이 문제에 걸린 제약은 뭐죠? 분모가 뭐가 되는 순간은?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은 반드시 분자도 0이 돼야 되는데 분자가 0이 되는 순간은 아예 고정돼 있어. 분자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로 고정돼 있죠? 이렇게 고정돼 있지. 당을 잘 충전하고 왔네. 그쵸? 들려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네. 잘 들어야 돼. 지금은 처음이니까 괜찮은데,
이거 진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풀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인수분해에서 약분해서 풀지 마. 미지수 바꿔놓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야. 인수 바로 잡아내라는 거야. 그래프 모양이나 특징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아까 그러면 저게 노랑이 알려줘요. fx가 절대값 x라고 할게. 보라색이라고 할게. 자, 보라색 x하고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뿐이야? x가 3이거나. 근데 x 3이 이미 지났잖아. 아니면 fx가 뭐거나. 높이가 3인 지점에서밖에 못 만나. 그러니까 fx가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식을 썼나요? 안 썼죠? 식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식은 언제 쓰는데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모든 재료 준비가 딱 끝난 다음에 식은 어떤 느낌으로 써야 되냐면 연립방정식 쓰거나 아니면 부피 줄이는 용.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뒤에 썼어, 식은. 오히려. 맨 뒤에서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잡아야 돼. 그치?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왜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얘를 정상적으로 풀려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미지수가 몇 개가 나와? A, B, C, D, 4개가 나오거든. 4원 1차 연립방정식은 풀 게 아니잖아. 부피를 줄여야 되잖아. 부피를 줄인다는 얘기는 미지수의 개수를 확 줄여야 되는데, 미지수의 개수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수정리밖에 없다는 얘기야. 고1 때는 인수정리가 뭐 집어넣으면 0 된다 그것뿐이었다면 미적을 오게 되면 연속, 불연속, 극한, 미분 가능, 그쵸?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거 가지고 다 인수정리를 배우는 거야. 여러분이 나한테 지금 수업하면서 배울 것도 그겁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통해서 인수정리 배우는 거, 연속 통해서 인수정리 배우는 거, 미분 가능 통해서 인수정리 배우는 거. 그거 배우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생각하고 풀고 뭐 그 다음 단계. 이해됐나요? 그럼 fx 그냥 바로 적으면 되죠? 식 세팅할게. fx 빼기 뭐는? 3은 a에 x 더하기 3에 x 빼기 2에 x 빼기 얼마? 3. 미지수 하나는 뭐로 해결하면 되죠? f'3은 얼마? 1. 네, 계산은 집에 가서 해주세요. 자, 13번.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3차 함수를 잡았잖아. 이 3차 함수가 가진 특징이 있어. 3차 함수가 가진 특징이 뭔데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최고차의 개수나 양수가 음수로 결정되면 3차 함수는 반드시 뚫고 올라가야 되고 반드시 뚫고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0이 되는 순간이 3차 함수는 존재해야 해. 0이 되는 순간이. 맞죠? 자, 13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집어넣어서 식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보라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뭔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분자가 뭐가 돼야 되는데? 0이 돼야지. 같거나 많아야지. 분모만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x 빼기 t는 뭔데? 적당히 평행 이동한 거지 뭐.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지만 이런 그림 왜 그릴 필요 없죠? 내가 정도의 차이가 있는 애들은 다 뭐가 아니라고 했지? 답이 아니라고 했죠? 그치? 사명이가 서울로 가는데 내가 전화를 걸어서 어디 갔니? 뭐 지금 문경세제 넘어가요. 어디 갔니? 천안 가요. 어디 갔니? 대전 가요. 그 물어보는 의미가 뭐가 있나요? 어차피 도중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답의 대상으로 삼는 그 함수나 그런 상태들은 어떤 상태냐면 0.1mm의 오차만 생겨도 의미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얘를 이렇게 그린들, 그쵸? 이렇게 그린들 의미가 달라져 안 달라져? 이런 거 고민하고 있으면 얘를 답으로 갖다 맞추려면 엄청나게 많은 추가적인 미지수 정보가 들어가야 돼. 답이 아니야. 그러면 0.1mm만 달라져도 의미가 달라지는 순간은 언제죠? 그치. 4차 함수가 접하는 순간이겠지. 그거부터 검토해야 돼. 왜 그걸 찍어서 그리나요? 그 순간이 1mm의 오차만 생겨도 의미가 확 달라져.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음대로 그렸다고 칩시다.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얘를 내가
얘를 뭐라고 해? 분모라고 할게요. 그럼 위에다가 분자를 그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분자는 어떤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뭐 한 그래프지? 뭐 한 그래프? 평행이동한 그래프지.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뭐 뿐이었는데 분모만 0이 되는 순간은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분모만 0이 되는 순간이 나오면 안 돼. 자, 다시 고민해 보세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가도 될 뻔했네. 그죠? 생각보다 된 사람은 나머지 알아서 다 풀고 있으세요. 네, 쭉쭉 풀고 있으면 됩니다. t가 3개밖에 없대. 존재하도록 하는 t가 3개밖에 없대. 그리고 t가 어디로 가까이 가죠? x가 어디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근데 만약에 F0이 0, 아까 논리 똑같이 그대로 적용해봐. F0이 0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F0이 0이 아니면 분모가 뭐가 아니야? 분모가 0이 아니죠. 분모가 0이 아니면 극한값은 무한대로 존재해. 그러면 그 말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3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일단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0이어야 돼. 그러니까 F0은 0이어야 돼. 맞죠? 극한값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야. 분모가 0이 아니면 무한대로 존재해. 그러면 t가 뭐일 때 일단 하나 극한값 존재하죠? t가 0이면 극한값 하나 존재하지. 왜냐면 fx분의 fx니까 약분해서 그냥 1일 거 아니야. t가 0일 때 하나. 맞지?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논리는 뭐죠? fx를 평행 이동해서 x가 0으로 가는 순간 분모가 0이 됐잖아. 분모가 0이 되는 걸 뭐 할 애를 찾으란 얘기야. 평행 이동해서 메꿔줄 수 있는 추가 멤버가 몇 명이 있다란 얘기야. 2명 더 있다란 얘기지. 그러면 혹시 그러면 0의 위치가 그러면 중근이어야 되나요? 여기여야 되나요? 0의 위치가 중근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영의 위치가 중근이면 나머지 애들을 평행 이동시켜서 갖다 위치시켜도 분모에 0이 되는 애가 몇 개가 돼? 2개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분자를 얘를 평행 이동해서 예를 들어서 분자를 밑에다 그려볼게. 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얘가 분자야.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분자도 0이 됐는데 분모는 인수가 개수가 2개고 분자는 몇 개니까? 1개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0은 어디가 안 된다는 얘기야? 중근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0은 어디고?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 어디 하나 있을 건데 그러면은 분자를 밑에 다시 그려볼까? 분자를 어떻게 그리면 되죠? t가 0이면 한 개 되지. 그 다음에 t가 1이면 누구를 갖다 분자가 0 되는 건 상관이 있어 없어? 이렇게 갖다 맞출 수 있죠. 얘가 t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러면 여기 알파라고 치면 알파가 무언가 어느 쪽으로 오면
그러면 t는 만족하는 애가 몇 개인 거야? 이제 1과 누구? 0하고 누구? 알파 3개뿐이네. 알파가 오면요. 알파가 오면 어떻게 그려지죠? 알파가 오면 얘는 0에서 어떤 상태가 돼? 이렇게 되는데 분모의 인수 몇 개? 1개. 분자의 인수 몇 개? 2개. 분모의 하나고 분자의 2개면 상관없잖아. 약분돼서 분자가 더 많으니까 어차피 뭐로 가면 그만이고 0으로 가면 그만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x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되니까 x가 근을 가져야 되니까 3차식의 b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고 0이 되고 남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지는 구조가 돼야죠. 근의 위치가 왼쪽일 수도 있겠네. 그건 알아서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맞나요? 이해돼요? 네. 우리가 몇 시까지죠? 조금 더 골라도 되겠네. 6시 거기까지잖아. 자, 하나만 더 가볼게. 20번 한번 가볼까? 그 다음에 내가 문제 괜찮은 거 하나만 뽑아올게. 오늘 배운 거 뭐라고요? 극한값이 뭐 한다?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걸 식으로 잡아서 인수분해해서 연립방정식 풀고 있지 않는다. 다이어트를 해서 단번에 좁힐 겁니다. 단번에. 점프하고 그 다음에 정리할 거예요. 정리해봐 주세요.
요거 옆으로 한 장씩 돌려주세요. 요 20번 풀고 내가 요것도 같이 풀어볼게. 여기 2개. 옆으로 3개 돌리면 돼요. 아니야, 응. 그렇게까지 풀면 딱 맞겠네요. 자, 20번이 뭐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집합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얘가 극한값이 뭐 하냐면 존재한대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x는 x 빼기 1은 2개는 못 가져. x 빼기 1은 몇 개만 가지죠? 하나만 가질 수 있지. 그 다음에 x는 3개까지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a에서 나온 식이 fx는 x 빼기 1 1개까지만, 그 다음에 x는 몇 개? 3개까지만. 그 다음에 밑에 볼게. 밑에서 b집합은 극한값이 뭐 하지 않죠? 반대로 b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밑에서는 b가 존재하지 않는 애들을 모은 겁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애들을 모았더니 b는 뭐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애들을 모은 거야. 그치? 계속 가볼게. 자, b는 존재하지 않는 애를 모았는데 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0이 그치? 0이 어디에 원소래? a 빼기 b에 있대. 그러면 0은 어떤 집합이냐면 여기에 속해 있다는 얘기거든. 0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만 모았더니 누가 된 거야? x는 0이 된 거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만 모았더니. 그치? 그 다음에 1은 어디 있죠? 1은 b에 있어요. 그러면 그 1에서는 fx는 극한값이 뭐 하지 않아야 돼?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럼 보세요. 그러면 1이 b에만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해석해 볼게. 1이 b에만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1은 극한값 a의 원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a의 원소가 아니란 얘기는 1에서 극한값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1에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으려면 fx는 x 빼기 1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최소 2개 이상. 아니면 몇 개? 3개까지. 4개는 안 돼. 4개가 되면 x 빼기 1의 4제곱 fx 4개, 4개, 4개에서 존재해버려. 1이 b의 원소라는 얘기는 b는 b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면 다시 갈게.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fx에는 x 빼기 1이 몇 개 아니면 몇 개 있다? 2개 아니면 몇 개? 3개 있다. 이것만 가능합니다. 자, 0 가볼게. 0 다시 보세요. 자, 0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지? 0은 어디에만 있어야 돼? A에만 있어야 되잖아. A는 존재하는 애들이지. B는 안 하는 애들이. 그럼 B에 속해 있지 않으려면 0을 밑에 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극한값이 어때야 돼? 말장난이긴 하지만 존재해야 되지. 존재해야 0이 B의 원소가 아니지. B는 뭐하는 애들만 모인 애들이니까. 존재하지 않는 애들만 모인 애들이니까 0이 B 집합의 멤버가 아니라는 얘기는 0을 집어넣었을 때 존재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밑에 식에서 0을 집어넣었을 때 존재하려면 fx는 x가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돼? 2개는 있어야지. 2개는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3개를 넘을 수는 있어? 없어? 없지. 왜 3개 넘으면 위에서 또 뭐가 돼버려? 존재하지 않는 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2개, 그러면 누구도 x제곱도 몇 개까지만 가능해? 2개 몇 개까지만? 3개까지만 가능하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지? 그러면 오차 함수를 이제 조작을 해볼게. 그럼 오차 함수를 내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냐면 x 빼기 1에 얼마? 제곱에 x 빼기 1의 제곱에 뭐라고 잡을 수 있고 x 몇 제곱으로 잡을 수 있고 세제곱 잡을 수 있고 x 빼기 1에 뭐에? 세제곱에 x 뭐로 잡을 수도 있고 제곱으로 잡을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로 잡을 수도 있죠? x 빼기 1에 얼마? 제곱에 x 제곱에 무언가 하나 세 가지로 잡을 수 있지. 그럼 이제 그거는 누구로 결정해라? F3으로 결정해라.
그죠?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러니까 요즘 이런 말장난을 많이 해.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의 개수를, 그 문제를 다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저쪽에 갖다 맞춰. 인수개수에 갖다 맞춰. 그래서 A 집합의 원소가 0이 A 집합의 원소라는 얘기는 fx는 x를 맥시멈 3개까지만 가질 수 있어. 0이 B에서도 존재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x제곱은 2개, 3개. x 빼기 1의 제곱도 x 빼기 1도 2개, 3개. 그렇게만 가질 수 있어. 그러면 3개 중에 뭐 한 걸 맞는 걸 찾으면 됩니다. 맞죠? 자, 2장짜리 나눠준 거를 직접 한번 풀어볼까요? 물론 이 뒤에도 연습해 볼 수 있는 문항이 있어. 오늘 푼 거 중에서는 사실 10번이 제일 어려운 건데 10번 문항이 10번 문항이랑 26번이랑 중간중간 그게 있어. 그쵸? 내가 중간중간 하나 잘못 넣은 거는 말해줄게. 이거 좀 잘못 넣었는데 네. 23번. 이거 뭐 하라는 얘기죠? 이거 원래 내가 절대값 보고 잘못 넣었어.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샌드위치 만들라는 얘기죠. 샌드위치. 그치? 그러니까 fx가 x제곱 더하기 2랑 누구 사이에 끼어 있다? 마이너스 얼마? x제곱 더하기 사이에 끼어 있다. 샌드위치입니다. 그죠? 부등식 만들어서 집에서 풀어보면 돼요. 자, 지금 풀어볼 거 뭐 한다고요? 아까 했던 거 한번 잡아볼까? 15번. 자, 해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이제. 15번. 풀어봐 주세요. 추가 2개 나간 것도 다 극한값 존재한답니다. 자, 15번 직접 풀어봐 주세요. 자, 내 풀이가 진짜 짧다, 스마트하다 그러면 손 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존재한다만 가지고도 풀어낼 수 있어. 잘 봐. 그냥 보는 순간 답이 나옵니다. 자, gx는 뭐하고 뭐를 갖고 있어야 되죠? 뭐하고 뭐를 갖고 있어야 돼? fx가 어디에서 0이 돼? 1, 2에서 0이 되잖아. 그럼 위에 인수를 몇 개 갖기를 강요해. 근데 절대값 fx 해봐야 fx 인수 몇 개밖에 없어. 한 개씩밖에 없잖아. 그럼 옆에 있는 gx도 반드시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x 빼기 1과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자, 밑에 조건으로 바로 갑시다. gx가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죠? 1하고 어디? 근데 위에 절대값 씌워져 있네? 그러면 위에 인수 1하고 2 인수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죠. 그럼 바로 적을 수 있지? 뭐라고 바로 적을 수 있지? gx 빼기 얼마는? fx는 x 빼기 1에 얼마? 제곱? 그냥 바로 적을게. gx 빼기 fx는 얼마라고요?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절대값이 들어가면 인수 개수를 2개를 강요하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야.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됐나요? 자, 24번 풀어볼까요? 직접 풀어봅시다. 추가 문항도 집에 가서 풀어봐. 내가 어떤 느낌으로 풀어보라는지 이해되죠? 24번도 한번 도전해봐 주세요. 논리 이해됐어요? 봐봐. fx가 어디에서 0이 돼? 1, 2. 그럼 위에 1, 2 인수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근데 fx 몇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gx도 1, g1도 0이고 g2도 0이어야 돼. 그럼 요 밑으로 올게. gx가 어디하고 어디에서 0이 돼? 1하고 2에서 0 되지. 근데 위에 뭐 있어? 그럼 위에 인수 몇 개 필요해? 그치? 근데 gx 몇 차씩? 그러니까 gx 빼기 fx는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밖에 안 돼요. fx는 뭔데요? x 빼기 1, x 빼기 2 이제 갖다 넘기면 돼. 분모가 하나 있는데 위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잖아. 절대값 씌워놓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뭘 요구하는 거야?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클 때 접근할 때, 작은 때 접근할 때 약분하고도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니까 위에 인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 근데 fx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gx가 반드시 1과 2를 뭐로 갖고 있어야 되고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식으로 왔을 때 gx가 1과 2에서 0이 되는데 위에 또 절대값 씌워놓고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나오네? 그럼 위의 식은 1과 2에서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되고 2개. 근데 공교롭게도 gx가 몇 차식이고 그렇지. 자, 24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F0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분모가 뭐가 됐어? 0이 됐지. 그럼 분자가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x에서 인수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2개 갖고 있어야 되지. 근데 fx에 x는 0이라는 인수가 만약 1개라면 밑에 하나고 위에 2개니까 약분해서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 보면 극한값 알파가 뭐가 아니래? 0이 아니지. 그럼 그 말은 밑에 함수도 x라는 인수를 몇 개? 2개. 위에 함수도 x라는 인수를 몇 개? 2개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정리정돈만 하면 돼. 그럼 fx 그냥 이렇게 세팅할까? fx는 얼마? a에 얼마? x제곱에 x 빼기 b. 그냥 이렇게 세팅할게요. 그럼 fx가 저렇게 세팅됐는데 저 상태에서 누구를 해도 fx 더하기 1 빼기 2도 x는 0에서 무슨 근을 갖고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중근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제 정리정돈해서 계수하면 되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야.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적당하게 절대값 이용하고요. 그치? 절대값 이용하고 극한값이 0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위아래 둘 다 인수 있는 경우, 분자만 0이 되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에 가장 큰 위협은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야. 그걸 막아야 돼. 극한값이 존재한다, 어쩌고저쩌고 나왔다라면. 그럼 위아래 인수개수 비교하라는 거야. 적당히 평행이동했을 때, 그쵸? 뒤집었을 때, 뭐 했을 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누구로 만들면? f의 x 더하기 1 빼기 2로 만들면 고칠 수 있죠? 우리 평행이동. 얘도 x는 0에서 무슨 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중근. 그러면 중근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정리, F0은 0이었네. 그죠? 그러면 정리정돈해서 A, B 다 나올 건데 1차항이랑 상수항은 어때야 돼? 존재하지? 않아야지. fx 더하기 1 빼기 2도 어떤 상태가 된다?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만약 얘를 그림으로 보면 이거겠지? 어떤 fx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아마 0하고 뭐일 거고 B일 거고 이 그래프를 내가 어느 쪽으로 이동시켰더니 왼쪽으로 몇 칸?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 두 칸 이동시켰더니 다시 뭐가 돼야 돼? 이런 상태가 돼야지. 왼쪽으로 몇 칸? 한 칸. 밑으로 몇 칸? 두 칸. 그치? 그러면 여기다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얘를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두 칸. 그러면 실질적인 아마 포지션은 그림으로 치면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몇 칸?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극대극소의 높이 이용해 볼까? 극대극소의 높이는 뭐의 적분값이죠? 이거 쉽게 정리해도 되고요. 극대극소 높이 우리 도함수 값이 위아래 함수의 무슨 차야? 높이 차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6분의 얘 여기가 0이었으면 비율 관계로 여기가 B면 몇 분의 B죠? 3분의 2 B인가? 맞죠? 그치? 3분의 2B 맞죠? 비율 관계 1대1대1로 끊어질 거 아니야. 3분의 2B 맞으니까 미분하면 3A에 그러면 6분의 몇 A에? 6분의 3A에 얼마? 0 빼기 얼마? 3분의 2B는 세제곱은 얼마가 나와야 돼? 2. 극대극소 높이차 2 나와야죠. 뭐 이걸로도 갈 수 있고 식 정리할 수도 있고 알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해봐 주세요. 정리됐어요? 자, 그럼 오늘 나눠준 문제 이제 두 문제 풀어봅시다. 2번부터 풀어보세요. 2번. 2번이 더 쉬워요. 그래서 집에 가서 쭉 다시 풀어도 돼. 네. 가세요. 네, 끝났어요. 네. 녹화도 그만할 거.